문제 해결 실마리 코스를 여기 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도 듣고 또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게 실마리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2대째 물려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업의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부모님이 1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시고 제가 이제 오래돼서 물려받게 됐어요.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업의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서 그것만 갖고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거기에 제가 또 식당에 투입하게 되었으니까 제 업의 개념을 플러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이랑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하시던 대로 갈 거냐 아니면 내 칼날을 들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일본의 카이젠 문화를 오늘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카이젠 문화의 기본은 100% 수용하는 겁니다. 1번이 100% 모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를 분류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딱 나누면은 전체 모방, 그리고 부분 개선, 이 절차로 가는 거거든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전체 모방과 부분 개선의 순서로 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1번 전체 모방, 2번 부분 개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 하시는 거를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이 없어도 부모님이랑 전체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나요? 예, 현재 그 전부터 6년 동안 제가 식당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일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방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럼 남는 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사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어요.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다뤘죠? 제품의 핵심 개념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텐저블 유형 제품 5가지를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어그멘티드 확장 제품 4가지를 조절할 것인가. 거창하게 10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는 제품과 서비스예요. 제품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까? 두 번째는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까? 하나의 가이드를 더 드린다 그러면은 중간계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더 모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모아의 원칙.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고객들이 인식하는 제품과 서비스 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눠서 기존 것보다 더 모아,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하여튼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제가 작년에 신사유람단 일본에 갔었죠. 일본에 가면은, 교토에 가면은 노포라는 게 100년, 300년 된 집들 노포라고, 늙을 노자에다가 점포할 때 포자를 씁니다. 늙은 가게가 아니라 오래된 가게라고 부르는데, 이 노포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300년 된 찻집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300년 된 옛날에 장군들, 쇼군들한테 이렇게 차를 상신? 차를 이렇게 바치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찻집을 하다가 지금은 찻집과 밥집을 겸하고 있는 분이에요. 320년 됐어요. 320년 됐으니까 역사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300년이나 됐는데 이제 제품과 서비스는 완전 표준화가 이루어졌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320년 됐는지는 몰라도 길 건너에 젊은이들이 새로 만드는 저 밥집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신제품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네? 320년 돼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320년이라고 하는 혈통,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의 밥집과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새로움이 결합되어져서 시장에 유행을 만드는 거고 이슈를 만드는 거고 좋은 평가를 만드는 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부모님이 몇십 년 동안 해놓은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시고 거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붙여서 길 건너에서 새로 생긴 집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날마다 더 모아 더 좋은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 전체에서 계속 고민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행동은 집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바라보시고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은 고객과 시장과 경쟁자를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뭘 개선할까? 네? 하나씩 집중해서 1년에 한 2개씩만 집중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3년만 돼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엔딩 멘트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전설적인 부자, 뭐 카네기, 뭐 이런 사람이랑 얼굴을 그 어깨를 같이 하는 분 중에 슈왑이라는 분이 있어요. 슈왑, 찰스 슈왑 이런 분이 있는데 뭐 부자죠. 이분이 이제 뭐 여러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기관 설비도 하시고 뭐 소비자 제품도 만드시고 뭐 쇼핑몰도 만들고 여러 뭐 미국에서 가장 부자 중 돈 많이 성공하신 사업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사업이 매너리즘에 빠진 걸 발견합니다. 여기 좀 뭐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어제 한 대로 오늘 하는 거고 오늘 한 대로 내일 하고 내일 한 대로 글피하는 거고 1년 내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제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회사의 생동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컨설턴트가 자기가 좋은 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조건을 내세요. 내가 오늘은 무료로 얘기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나의 얘기를 듣고 성과가 나면 나한테 페이하고 싶은 만큼 페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취업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은 무료니까 했다가 성과가 나면은 돈을 줘도 그만 모른 척하고 안 줘도 그만 안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럼 얘기해봐라 라고 했어요. 알았다. 그럼 당신 회사에 임원들을 모아라 라고 했습니다. 임원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매일같이 기록하시고 행동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해야 될 일 6가지를 적으세요.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오늘 완성하십시오. 다 못하면 기록했다가 그 다음날 완성하세요. 다 못했다면 그 다음날 기록했다가 그 다음날 완성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죠. 리스트 6개를 정하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완수해라. 최대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1%의 규칙과 비슷한 거죠. 1%의 규칙은 그냥 계속 뭐가 됐든지 1% 해라는 거고 이거는 6개를 정하고 랭킹, 순위를 매겨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그날 완수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1년 뒤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이 슈왑의 비즈니스가 월등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를 불러서 당시 돈으로 25,000불. 당시 돈으로 25,000불. 지금으로 치면 한 4억 5억 된답니다. 4억 5억 도는 데를 고맙다. 당신의 컨설팅비다. 라고 줬어요. 슈왑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거 가지고 또 4억이나 주네. 에? 대단한 분인데 그분도 그분이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플랜을 많이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음번 질문해 주시죠.